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장 REST API 서버 만들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T API 서버 만들기를 하려면 우선 이제 REST의 특성이 뭔지 뭐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REST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로 분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그 아키텍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로이 필딩이라는 분이 이제 논문에서 처음 제안하면서 알려졌습니다. REST의 특성과 규칙을 살펴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독립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서로 간의 의존성 때문에 확장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이전 장에서 스프링부트 웹 개발을 다루면서 모델 앤 뷰로 이렇게 넘겨지고 했잖아요. 모델 앤 뷰로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매핑해서 페이지에 바로 뿌려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서버랑 그 다음에 이제 뷰가 같은 공간에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수정하거나 확장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버에서는 지금 이 5장에서처럼 그 서버 사이드에서는 API만 만들고 프론트는 이제 별도의 코드로 작성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 때는 아작스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나눠져서 서로 영향이 없겠죠. 상태 없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HTTP는 상태를 저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HTTP 요청은 찔렀을 때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네, 서버는 이제 개방식 요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거기에 찌를 때마다 맞는 요청에 맞는 데이터를 내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레이어드 아키텍처. 이거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뭐 실제로는 그 물리적인 장비를 보면은 저희가 어떤 도메인 뭐 다음 점 넷이라든지 네이버닷컴 이런 도메인에 요청을 하면은 그 도메인 요청이 이제 매핑된 DNS 서버에서 이제 버추얼 IP를 찾아서 뭐 방화벽도 거치고 프록시도 중간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된 것처럼 API 만들 때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캐시. 네, 서버의 응답들은 캐시를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네, 둘 중 하나죠. 캐시를 쓸 수도 있고 캐시를 안 쓸 수도 있고 요청이 빈번한 API는 캐시를 사용하는 게 성능 면에서 이득이죠. 네. 그리고 통합 인터페이스. 네. 통합 인터페이스가 중요한데요. 통합 인터페이스는 요 인터페이스 규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표현을 통한 리소스 처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 여기 REST 특성의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분리.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개발을 할 때 프론트와 서버를 분리를 해서 이 서버의 데이터를 이제 딜리버리 할 때는 그게 이제 JSON일 수도 있고 XML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뷰는 서버에서 내려주는 뭐 JSON이나 XML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HTML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템플릿이나 엑셀 파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 뜻이고요. 이제 리소스 식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뒤에 다룰 텐데 이제 URI에 어떤 데이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학생이란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특정 학생을 찾고 싶다. 보통 이제 query by ID 뭐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의 특정 아이디로 학생을 조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API를 만들 때도 그렇게 URI에 고유 식별자를 둬서 그 식별자로 질의를 하면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의 query by ID처럼 그 API 응답으로 그 식별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뭐 자기 묘사 메시지, 상태에 대한 하이퍼 미디어 이런 거는 토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첫 절은 이제 RESTful API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여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규칙에 대한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스 예를 들어서 jpub.com이란 도메인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포스트스 이렇게 URL로 겟방식 요청을 하면은 이 포스트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쿼리로 예를 들면 select 별 from posts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가 리턴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뒤에 아이디를 1을 주면은 첫 번째 포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노출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코멘트에는 코멘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네. 그래서 URI 표현에 대한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RI 템플릿 이건 왜 나왔냐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URI를 표현할 때 코드상으로도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대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괄호에 이 패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현할 때 예요. 헤더에 offset 정보를 결국에 이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XML이면은 텍스트 XML, 또 JSON이면 어플리케이션 JS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API를 이제 만드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REST API를 만들기 위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기 전에 모델을 만들고, 모델은 이제 간단하죠. to-do 클래스를 만들어서 id, 타이틀 하고 getter, getsetter. 이제 이 to-do 클래스에 대한 API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ST 컨트롤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12번째 라인까지는 임포트 온 거고 14번째 라인부터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는데, 이 REST 컨트롤러는 이제 스프링 4 버전부터 추가된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REST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단지 이제 레스판스 바디가 같이 포함돼서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사용했다면은 레스판스 바디 어노테이션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 그 두 개를 한 번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 해가지고 밸류는 베이직. 그럼 이제 이 베이직 요청에 대한 처리는 이 베이직 컨트롤러가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밑에 보니까 이제 리퀘스트 매핑 밸류 투도 또 써놨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 그러니까 이 차례차례로 해서 이 위에 컨트롤러 베이직 컨트롤러 클래스의 상단에 정의한 리퀘스트 매핑은 이 모든 요청, 베이직이랑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슬러시 베이직으로 시작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베이직 컨트롤러가 받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슬러시 베이직 하면은 베이직 컨트롤러 들어왔죠, 요청이. 그 다음에 이제 투두, 이 베이직 메소드는 슬러시 베이직 슬러시 투두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베이직 투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데이터가 이제 라면 사오기 뭐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예제입니다. 네. 이거 여기 숫자 1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냥 어토믹 롱을 이제 선언해 가지고 어토믹 롱에 호출할 때마다 인크리먼트 앤드 겟 메소드를 호출해서 네,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4.1부터 추가됐다. 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HTTP 메소드 사용.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예제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제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단계별로 추가하는 건데 방금 설명드린 베이지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그냥 이제 URL 매핑만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URL 매핑 값만 적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포스트 요청이나 뭐 get, delete 이런 옵션들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네. 리퀘스트 메소드의 포스트 네. 아까 여기가 베이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매핑될 경로를 적고 메소드를 지정해 주는 거죠. 포스트로 요청을 해라. 그러면 이제 포스트로 요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파라미터 명을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의 밸류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뭐 이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포스트 베이직 뭐 이런 식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여기서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의 그 리퀘스트 변수를 받아서 리퀘스트 get paramet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꺼내거나 아니면 뭐 리퀘스트 get parameter name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임스인가 뭐 이렇게 배열로. 근데 이제는 이제 스프링에서는 이제 꼭 리퀘스트 자체를 뭐 파라미터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두 타이틀로 지정을 하면은 이제 이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투두 P로 투두 P URL로 요청을 할 때 이 타이틀 값을 투두 타이틀로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고 여기서도 이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를 한 건데 포스트맨은 크롬 플러그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포스트 메소드를 이렇게 클릭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앱으로 설치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시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부분이 get, post, put, patch, delete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트로 지정을 하고 저희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스트로 지정한 다음에 body, 폼 데이터 body를 전송할 때도 유형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그 리퀘스트 파람의 파라미터를 키를 지정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폼 데이터에 투두 타이틀을 지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응답 상태 값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이제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받고 나서 뭔가 이게 제대로 됐다는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대로 성공을 하면은 이제 HTTP 스테이터스 200을 내려주면 돼요. 근데 200은 그냥 OK의 의미니까 만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게 추가의 의미니까 이게 내가 추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 투두라는 객체 추가가 제대로 됐는지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럴 때는 이제 HTTP 스테이터스 크리에이티드로 응답을 보내주시면 이게 이제 HTTP 스테이터스 그 헤더의 응답 값이거든요. 이게 크리에이티드가 되면은 201로 리턴이 돼요. 헤더에.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스테이터스 201 크리에이티드 200은 OK이고 201은 뭔가 생성이 됐다, 추가했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뭐 200으로 많이 쓰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뭔가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내가 뭔가 그런 생성 관련 API를 개발했는데 그 API의 그 헤더 값 응답으로 이제 추가된 걸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created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return new response entity를 반환하는 거죠. 응답을. 네, response entity를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제이슨으로 리턴이 되는데 그때 이제 투두 객체의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숫자 그리고 투두 타이틀 값하고 예, 헤더의 응답 값이 크리에이티드로 된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URI 템플릿 활용, 네, URI 표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패스 베리어블. 그래서 이게 뭐 select by query ID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여기서 to-do id라고 했는데 뭔가 순번이나 네, 유니크한 값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순번이 아니라 그 해당 서비스의 어떤 ID 값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ID 값 매칭을 여기선 to-do ID를 패스 베리어블 형태로 입력 받으려면 이 밸류 부분 이걸 작성할 때 여기 경로에도 todos 이 경로 여기에 괄호를 이용해서 to-do ID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라메터 받는 부분에 그 받아야 될 값을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선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토스 이거는 뭐 네, 이제 잘 쓰고 있질 않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헤토스라고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헤토스를 추가하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헤토스를 추가해서 뭔가 API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서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서화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스프링 레스트 독을 많이 써요. 네. 스프링 레스트 독.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API에 대한 문서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 레스트 독을 쓰시면은 문서가 생성이 돼요. 이제 뭐 그 우한 형제 그 기술 블로그에도 보시면 레스트 독 관련 내용이 있는데 스프링 레스트 독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API를 여러 파트에서 사용할 API를 만들어서 그 스펙을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레스트 도구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 나온 건 수액어인데 수액어는 장점이 이제 자동화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동화. 만약에 뭐 이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API가 디테일한 스펙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이게 개발 기간 촉박해가지고 뭔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연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붙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할 수 있는 툴 제공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액어를 써볼 수 있는 거죠. 수액어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그 해당 API 컨트롤러에 지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스프링 레스트 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end document 뭐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서화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 이 정도. 근데 수액어도 여전히 쓰는 데는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아마 문서화에 좀 더 포커스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문서화를 여기는 이제 문서화가 중요하다. 문서화, API 스펙 관리 및 문서화가 중요해. 그러면 이제 스프링 레스트 독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뭔가 어떤 이제 API 테스트 자동화 뭐 이런 느낌으로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아니지만 좀 더 이제 문서화의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래서 뭐 API가 자주 바뀌거나 아직 스펙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뭔가 수액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액어를 보시면 그래서 수액어는 이제 수액어 IO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수액어 UI와 이렇게 수액어 뭐 에디터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스프링에서 사용할 때는 이걸 뭐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스프링 폭스라는 그 라이브러리 따로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이 UI 만들어준 라이브러리랑 스웨거 2, 스프링 폭스 스웨거 2, 이 두 개를 추가해 주시면 스웨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웨거 컴피그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거죠. 먼저 이제 스프링 폭스라는 이 라이브러리 두 개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swagger config 클래스를 만들어서 enable swagger to swagger를 쓰는 걸 가능하게 해준 설정 이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URI configuration URI config 디폴트 이거는 그냥 메타 정보예요.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 메소드명이 메타데이터로 저기 되어있죠. 이제 API 페이지에서 타이틀, 디스크립션, 버전 기본 정보 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API 이제 어떤 거를 매칭 시킬 거냐 뭐 이런 내용이죠. 패스는 뭐든 N이니까 다 오는 거. 그다음에 API 인포 여기에 이제 이 메타데이터 정보를 만든 거를 여기 이제 넣어주는 거죠. 패스도 다 리퀘스트 핸들러 요청도 뭐 get 포스트 상관없이 전체 any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swagger -ui.html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jpub 스프링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밑에 내용은 뭐냐면 이거 뭐 지금 할 거는 페이지 컨트롤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 거, 이 페이지 컨트롤러 한 개인데, 페이지 에러 컨트롤러랑 홈 컨트롤러는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용자가 swagger ui.html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페이지 에러 컨트롤러랑 홈 컨트롤러 여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숨기고 내가 이제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이 페이지 컨트롤러만 이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패스 부분을 추가해서 여기에 베이직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베이직 컨트롤러만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show hide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URL에 대해서 REST API이기 때문에 뭐 get, head, patch, post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try it out을 누르면 실제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는 내용이고, 이걸 뭐 컬로 보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파라미터를 많이 빼먹었어요. 투도 타이틀 에 아까 API에서 저희가 투도 타이틀 받기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간 표시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서버에서 API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은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클라이언트가 뭐 자바스크립트로 아작스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서버에서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자바 코드로 서버 요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 투 서버로 API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요새 이제 각각 그 모듈별로 기능을 분리한다면 그런 식의 호출 방식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그렇게 많이 쓰는 게 REST 템플릿이에요. REST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프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스프링을 쓰는 프로젝트에서 이걸로 같이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설정에 따라서 뭐 HTTP 클라이언트 설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REST 템플릿이라는 거는 스프링에서 이제 뭐 get이나 post 요청을 보낼 때 그런 메소드들을 좀 더 이제 잘 쓸 수 있게
랩핑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HTTP 클라이언트를 쓰면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좀 더 이제 뭐 URL을 만드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어 데이터 요청하고 나서 제이슨 매핑 이런 부분들 파싱하는 부분을 좀 더 편하게 하려면은 REST 템플릿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REST 템플릿 사용할 때 이제 HTTP 클라이언트 추가하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타임아웃에 대한 설정이에요. 만약에 이제 타임아웃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팩토리 뭐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set connection request timeout, read time 이렇게 타임아웃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아웃 지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요청할 때 많이 쓰는 거는 URI 컴포넌트 빌더라는 애예요. URI 컴포넌트 빌더는 간단하게 말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청하는 도메인과 URL을 끝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스킴 이 부분은 요새 이제 HTTPS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HTTPS일 때는 이 스킴을 HTTPS로 지정해 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HTTPS, HTTP, HTTPS 이런 부분을 스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정하고 주고 호스트는 도메인이죠. 네, 포트는 다를 수 있잖아요. API 포트는 그래서 포트 적고 그다음에 패스는 도메인 뒤에 붙는 내용이죠. 예, 그 내용들 이렇게 해주면은 문자열로 이렇게 막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URI 컴포넌트 빌더기 때문에 인코딩, URI 인코딩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인코드해서 to URI 하면은 이제 URI를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제 아까 이 예제에서는 그냥 이 URL만 요청을 하는 거였는데 뒤에 이제 물음표 해가지고 쿼리 파라미터를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쿼리 파람을 쓰는 거죠. 패스.쿼리 파람. 그래서 베이지 nhn 물음표 코드는 뭐 1465006 뭐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API에서 패스 베리어블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북1 지정. 이거를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패스 똑같아요. 패스 베리어블 할 때도 그 컨트롤러에 패스를 매핑해 줬잖아요. 그래서 패스를 지정할 때 이렇게 괄호로 패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변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expand 이걸 써주면 돼요. build.expand 해가지고 패스 베리어블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는 빌드 하고 없었죠. 패스 베리어블을 넣을 때는 build.expand 네, 이걸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HTTP 메서드별 REST 템플릿 메서드 명세. 이거는 그냥 한번 받으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 HTTP 클라이언트나 뭐 OKHTTP 이런 다른 여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REST 템플릿은 그런 이제 게시나 메소드 요청 방식을 좀 더 편하게 파싱할 수 있게 매핑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get 요청을 할 때 만약에 그냥 객체 그 응답값이 아까처럼 뭐 북1 그래서 하나만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북이란 타입으로 리턴을 받을 거라면 개포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객체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이미 오니까. 그리고 뭐 개포 엔티티 면 이거 이제 HTTP 리스폰스 엔티티로 넘어오는 거죠. 포스트 요청도 포스트 포 오브젝트, 포스트 포 엔티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는 이제 get 포스트 이거는 이제 이미 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get이나 post로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익스체인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익스체인지를 호출할 때 이 호출 방식을 지정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다양하게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익스체인지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데, 이 스웨거에서 뭐 모델 클래스 정보를 노출하려면은 이 모델 클래스에 API 모델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모델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모델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유저 컨트롤러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레스트 컨트롤러에 유저를 좀 넣는다. 그래서 이 패스 베리어블로 유저 NO를 입력받게 해서 이제 유저 정보를 응답으로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REST API를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때는 요 run with랑 스프링 부트 테스트 요 두 개 어노테이션만 있으면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는 이건 이제 메인 클래스를 지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서버를 띄워야 되는데 이 랜덤 포트를 하면은 임의의 포트로 이제 임의의 포트를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한 대로 이제 하나만 반환이 될 거 알고 있으니까 개포 오브젝트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URL은 유저의 0번, 유저의 0번째를 리턴하는 거고, 이게 개포 오브젝트 이제 객체를 받을 건데 어떤 객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인자로 그 클래스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URL을 오면은 유저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개포 오브젝트의 두 번째 인자로 그 리턴 받을 타입의 클래스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 슬러시 0번째를 리턴하면은 유저를 받을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경로를 지정하고 두 번째로는 유저 점 클래스를 리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별이었고, 이제 리스트 응답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네. 리스트를 이제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리턴 해주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익스체인지, 아까 말했잖아요. 익스체인지는 이제 타입을 지정한다고. 그래서 똑같아요. 익스체인지도 첫 번째는 경로 지정은 똑같아요. 어디, 근데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메소드 방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스트일 수도 있고 뭐 딜리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리스트 요청, get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그 리스트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거니까 get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널인 이유는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를 받는 부분이 없어요. 이건 그냥 샘플로 요 유저 경로를 요청하게 되면은 리스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널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라메터라이즈 타입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키밸류 맵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리스트, 이게 리스트죠. 요 리절트 안에 요 리스트가 있는데 요 리스트가 이 블록 하나가 유저인 거죠. 그래서 유저 그러니까 이제 요 파라미터라이즈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맵 선언하고 맵 안에 스트링 요 키가 되는 거고, 이 리스트에 유저를 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테스트 캔 유저
코드를 보시면 REST 템플릿을 익스체인지 방식으로 설명드린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리스판스 엔티티로 받았어요. 그죠? 리스판스 엔티티로 받았는데 리스판스 엔티티의 요 제너릭 타입을 보면은 맨 바깥쪽에 맵으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맵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리절트 변수를 선언을 했으니까 result.getBody 하면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getBody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저희가 200일 HTTP 스테이터스 그 헤더 값 200일 상태 그 추가를 다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리스판스 엔티티라는 거는 헤더 정보랑 바디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헤더 정보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디 정보를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Body로 바디 정보를 담아서 여기에 이제 템프 맵에 저장하고 템프 맵에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을 하는 거죠. 어레이 리스트에서 유저 타입으로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름들이 출력이 되죠. 네, 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REST API라는 건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하게 하면은 할 게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데이터만 제공하는 거죠. 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XML이랑 제이슨이죠. 그러니까 뭐 제이슨으로 돼 있다고 해도 이제 레스트풀 하냐, XML로 돼서 레스트풀이냐 이렇게는 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는 페이지 방식의 개발을 하면서 페이지 단위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뭔가 API 개발 따로 페이지 개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 DB 테이블에 추가하고 DB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바로 데이터를 매핑되게 해서 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기능을 수정하려면 페이지도 같이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페이지에 따라서 이제 API가 따로 없으니까 그런 게 확장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것보다도 이제 데이터 교환하는 형식으로 많이 쓰는 게 XML하고 JSON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화면에 제약 없이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PI를 만들 때 뭐 API를 뭐 get book 뭐 delete book 뭐 이런 메소드 이런 그 API 주소로 만드는 것보다는 메소드 자체가 이제 갖고 오는 거면은 get으로 요청하면 돼. 그러면 뭐 books로 URL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방식 get로 하면 되고 추가는 post 네.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삭제는 뭐 books, delete 이런 주소로 가지는 게 아니라 books하고 메소드를 delete로 선언하면은 좀 더 리소스가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PI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밸리데이션은
예외 처리 및 테스트라고 8장이 있거든요. 8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